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뒤에 보시는 것처럼 미셀별의 와이어츠 1부로 잡담회인지 모를 집담회를 갖고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미셀별의 사회활동조합 운영 소위 활동가 전민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집담회는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022년 활동을 돌아보는 그 접담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활동의 주체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다른 분들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 오늘 가장 한가하신 분들 8분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행히도 이 8분께서 흔쾌히 응해주셔서 이 8분과 잡담을 나누는 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도 다 같이 만난 적이 별로 없어서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각 활동을 하시느라 많이 만나지 못해서요. 일단 자기소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왼쪽 끝에서 맞죠? 왼쪽 끝에부터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돼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그 일본으로 소개해서 영광입니다. 저쪽을 보시라고. 네. 이게 미리 자기소개 4가지 꼭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꺼번에 다? 그런 게 있었어요? 4가지 다 하시고 하시고 하나만 자기소개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주민이고요. 그 같이 하다 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사업 안정을 위해서 신독수를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협동조합답게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밀키트하고 그다음에 샐러드로 새로 창업한다는 느낌으로 준비 중인 같이 하다 협동조합의 은성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동네체육관 운영팀에 있는 이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트레이너로서 이제 마을에서 운동 프로그램도 이제 간혹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입주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동네체육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운영팀하고 많이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또 오늘도 오전에 운동 수업을 하고 왔는데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그 체육관을 많이 찾아주는 것 같아서 보람 있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관 운영팀장인 이덕주라고 합니다. 실제 직업도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로 30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유아 아이들부터 초등 청소년까지 위스테이별의 아동 돌봄 위원회 돌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이고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그 다음에 스케아 지원, 그 다음에 꿈의 학교, 청소년 준비까지 위스테이 안에서 아동과 함께하는 일들을 지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동 주민 김경환입니다. 하고 있는 일은 한겨레도래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위스테이별레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그때 선임된 게 8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동 702호에 살고 있는 박태관입니다. 모자 쓰고 있으면 잘 모르시니까. 어쩌다 보니 지금 3가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엄마들이 고생하니까 아빠들이 좀 애 좀 보자 해서 아빠 육아 모임이 생겼고요. 그 아빠들끼리 술만 먹다가 운동 좀 하자 하다 보니까는 농구 동아리가 또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막걸리 만드는 거 재밌을 것 같아서 막걸리 만들다 보니까 또 막걸리 동아리가 되어서 동아리 3군데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좀 쓸데없이 바쁜 그래도 동네에만 오면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과 올해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 담당하고 있는 담하는 서미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일들을 계속 쭉 하다가 입주한 후로부터 저희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좀 같이 결합해서 해보고 싶다 했었는데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그런 많은 입주민들을 만나게 돼서 올해랑 작년에 되게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뵙는 분이 그래도 한 번도 오다 가다 뵀던 분들이라 되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동조합원 정은숙이고요. 저는 동네 카페 바리스타로 활동가로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네 카페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잖아요. 그 글을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시작 오픈 때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라떼에 꽂혀서 카페에서 이제 라떼 담당입니다. 정은숙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덕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한 분, 지금 8분이시잖아요. 한 분당 10분씩 얘기하면 80분인데, 네, 생각보다 길게 얘기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좀 즐겁게 해보려고 하고요. 잡담회니까, 네, 집담회 아니고 잡담회라고 생각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2023년이 도래하면 가장 바쁠 두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요, 체육관 쪽과 그리고 책 읽는 쪽입니다. 네, 네, 새로 다짐하면 항상 하는 거 운동, 네, 항상 다짐하면 책 읽는 거, 네, 그래서 가장 활성화가 되지만 연말에는 조금 저조한. 네, 그래서 이 두 분을 대상으로 먼저 네,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도 있으셨겠지만 내년을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22년 올해 어떠셨는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는지, 그리고 어떤 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어떻게 내년이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우연 부장님부터. 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이제 체육관을 일단은 처음에 운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뭐 이렇게 봉사같이 지킴이를 통한 그런 그 운영을 통해가지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잘 운영을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제 그룹 운동도 할 수 있게 되고 교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제 그 저희 운동도 혼자 하는 것도 운동이냐 같이 하는 운동이 또 재밌고, 솔직히 혼자 체육관에 가는 건 어렵지만 같이 가면은 더 좋고, 그리고 그 좀 더 자주 또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올해는 이제 그룹 운동을 좀 많이 좀 해보자 해가지고 그룹 운동을 많이 좀 시도를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그 그룹 운동을 뭐 배우셨던 분들 기반으로 근력 운동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지금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전에 근력 운동, 그룹 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평생 같이 끝까지 해야 될 것들인데 수업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동아리를 자체적으로 같이 수업 받으신 분들, 뭐 동아리까지 아니라 같이 수업 받으신 분들이 지금 매주 모여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원이 좀 늘면은 그게 동아리화 되면은 저는 또 옆에서 또 서포트 해드릴 수 있는 분들 서포트 해드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내년에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지금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또 도움과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네. 이게 한 번쯤 발언 순서가 또 돌아오나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좀 말을 아껴놓고. 네. 일단 저희 도서관 저희 운영팀은 올해 이제 그런 약간의 위기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위기가 또 이렇게 고민을 가져오고 행동을 하게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우리 지금 앞으로도 계속될 이슈라고 보는데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를 지향하는 아파트지만 도대체 이 공동체의 어떤 약속이나 정신이 없는 이 그런 거에 대한 교육과 약속 전제가 없는 바깥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차단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특히 체육관 이런 쪽이랑 같이 진행되면서 이 도서관은 그 도서관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개방성,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도서관인데 우리가 누구누구 문고나 이런 게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사회적 의미도 그런데 동네 책방 도서관이 되게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에도 다 열려있고 그래야 하고 우리가 이 지역과 우리 위스테이를 잇는 교두보가 돼야 한다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좀 공감대를 사고 주민분들이랑 무조건 이거니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저희를 좀 뭉치게 했고 그런 걸 저희가 뭐 아침 또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인가요? 저희 그런 게 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시의원님들까지 불러놓고 또 저희 안에 있는 이 또 도서관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철학을 가지신 우리 좀 똘똘 뭉쳐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확인한 그래서 이제 이 시점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을 우리 주민들 외에는 못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고 열어놓는 것을 이렇게 확인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모야 혹시 아세요? 네. 네. 모야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야 하고 있지 말고 꼭 모야 보러 오셔야 돼요. 네. 저희 1층에 모야 이런 게 만들어져 갖고 정말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외부단체.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 너희끼리만 이걸 이용할 거니 아니면 옆단지나 덕성초 다니는 혹시 다른 친구나 아이들도 같이 이용해야 할 거니 이게 기본 전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가장 큰 수혜자는 또 우리 아파트 위스테이 식구들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위기를 공감대를 확인하고 또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내년이나 향후 얘기는 이따가 주시는 발언 기회 때 마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몸으로 공동체, 몸 근육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뇌 근육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것, 네, 이 두 가지로 네,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 네. 해석이 정말 짱이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원래 의뢰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 임원진들 먼저 소개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조합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일단 이사장님을 먼저 그 다음으로 이사장님을 네, 소개를 드리고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과 아쉽지만 개선하면 좋을 점 그리고 내년에 하고 싶은 점을 네, 차례로 말씀을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발언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 네,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뭐 가장 인상에 남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지. 네, 기억하시죠? 네. 2022년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 최우수상, 그리고 솔라리그 민간 부문에서 우수기관상을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탄소 중립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았죠. 상도 받고 상금도 받고, 네. 많이 그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은 8월 28일 제가 취임한 날이기도 한데, 그날 이제 2022년 베스트 최우수상 협동조합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현판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문 옆에 현판 제막식 했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아쉬웠던 점이라 그러면 제가 뭐 속속들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조합원들, 주민들이 요구하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 과제들이 해결이 좀 안 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또 해를 넘기게 된 측면은 좀 아쉽고, 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주민 사이에 이제 조금 갈등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고, 내년에 하고 싶은 것은 생활공제 사업입니다. 지금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체육관이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돌봄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더 얹어서 우리 생활상에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좀 어르신 돌봄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의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행 같은 것들, 그리고 경조사, 상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생활상의 문제를 공제 방식으로 또는 공제사업 같은 것들을 좀 진행해 보면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아마 내년에 슬로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몸부터 뭐 죽음까지, 그리고 돌봄부터 아이돌봄부터, 네, 이거 뭐라고 뭐라면서 보던 생애주기죠. 생애주기, 네, 생애주기별로 서비스를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그것도 공동체 방식으로, 공제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네, 이런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이사장님 취임입니다. 네, 아무래도 8월 28일에 취임한다는 게 다른 데 총회 때 하는데 일반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못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로 비로소 8월 28일부로 네, 이사장님이 되셨다. 네, 요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혹시 하시고 싶은 질문 계세요? 제가 옆에서 계속 이쪽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 옆에서 적고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이 많이 가셔서 이제 적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적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그래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카페다 보니까 매출이 제일 저희 근무자분들은 다 매출에 좀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수익이 많으면 조합원분들한테 더 많은 이게 기입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근무자들은 또 나름대로 생각이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 무료 시음을 하면은 많이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무료 걸 시음을 했는데 반도 안 왔어요. 반도 안 오고 30에서 40% 사이 오셔가지고 받아가시는 걸 보면서 무료인데 이렇게 안 오는 거는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부 이용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오는 사람만 계속 오고 이용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이용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아쉽다. 이제 근무자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올해 제가 제일 이제 인상 깊던 장면이 꽁날 이제 매출이 되게 높게 나오는 편인데 10월 꽁날에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 그라인더의 온도가 실시간으로 이게 다 비추어요. 근무를 하는 중에. 그래서 되게 좀 그러니까 흔치 않은 장면이라 기억에 많이 남고, 매일매일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네, 되게 그러니까 이게 바깥 손이 들어도 되게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는 동네 카페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타단지 분들인데 단골이에요. 저는 우리 단지인 줄 알았는데 무료 시음을 드리려고 봤더니 옆에 단지 분인데 정말 매일 오세요. 매일 오셔서 책 읽고 가시고, 그래서 완전 단골이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올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저희 카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유연 공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타단지 분들이랑 단지 분이랑 오시는데 약간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를 좋게 전달을 하신 게 아니라 좀 안 좋게 전달을 하셔서 저도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맛있게 만들고 싸고 친절하게 해도 저렇게 입구에서 차단이 되시면 다시 오실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잘 하고 계시지만 이제 가끔 그런 분들
한 분 때문에 저희 위스테 이미지가 많이 좀 저는 속상하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그렇게 본인이 싫은 거라도 좀 타인에게 전달을 할 때는 좀 순화해서 좀 전달을 했으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만 전달하는 방법이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달할 때 조금 위스테이를 대표한다 생각하시고 고급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좀 자부심이 되게 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속상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으로서 모두가 각자가 대표이고 주인이다. 네, 그러므로 조금은 아쉬운 일이 있더라도 주인됨으로써 이렇게 잘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감되는 점은 무료 시음을 해도 30, 40%밖에 이용하지 않는다. 네, 이 앞에 상가가 잘 운행이 안 되는데요. 네, 약간 위로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많은 서비스가 더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위스테이 별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제가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갑자기. 네, 다음으로 돌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카페를 이용하시는 주축도 저희가 원래 마더센터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돌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다음번은 저희 항아리님. 네. 저는 아이들한테 별칭으로 항아리라고 불려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나 뭐 잔디에서나 어디서나 아이들이 항아리 이렇게 불러주는 게 가장 인상적이고 기분 좋고 인사를 나누기에도 좋고요. 저 그래도 2022년도에 위스테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올 한 해는 돌봄이가 그냥 놀이가 넘쳐 흐르는 위스테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나 놀 수 있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 아파트를 만들자, 공동체를 만들자였는데 다양한 세시아절기 놀이가 계속 펼쳐졌고, 단오날 아이들이 창포로 머리를 감고 씨름을 하고, 씨름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잔디 주변을 돌고, 그 다음에 한가위 날 깜짝 놀랐어요. 한가위 날 위에서 누가 사진 찍어준 걸 보니까 애들이 다 한복을 입고 나와서 성편을 빚고 그 다음에 강강수월래를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었고, 또 저희가 이제 놀이를 하기 위해서 놀꽃마을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놀꽃 아이들이 놀이 축제 같은 거를 했는데, 물놀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놀이에 부모들과 아이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게 아주 기억에 남고 좋았던 장면들 중에 하나고, 아이들 스스로 자치회의를 해서 우리 어린이 주차장을 만들겠어요. 또는 아이들이 뭐 우리끼리 이렇게 뭐 운동시설을 이렇게 조정해 보겠어요. 이런 일들을 동네직이랑 만나서 협의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조금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조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고요. 좀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이제 여전히 놀이와 예술이 넘쳐나는, 아이들이 예술 1인 1기씩 다 악기를 하고 음악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제 브레멘 음악대 정도만 하고 저희가 한 가을 정도는, 지금 한 12월 정도는 오케스트라를 막 펼쳐내고 이러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음악이 넘쳐 흐르는, 특히나 아이들, 청소년들이 협연할 수 있는 저 잔디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꼭 해보고 싶다. 이게 저희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스테이별내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 중에 떠오르는 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터가 굉장히 많다. 이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에 타란지 아이들도 많이 와서 놀고 있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심지어 누구야 놀자 이 소리가 밖에서 들린다는 거, 이게 아파트 단지에 과연 있었나 싶어요. 근데 어린이들만 놀 수는 없죠. 남자 어른이도 놀아요. 그래서 동아리를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박재근. 놀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면,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그 아빠 육아 모임을 하면서 저희 애들이 심심하지 않게 보내고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빠들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뭘 선정을 해서 캠핑을 간다든지
워터파크를 간다든지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유튜브로 이제 좀 기록을 좀 남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뭐 이벤트 하나하나 프로그램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좀 성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조금 애틋하게 조금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이제 난 꿀꿀이야 이런 소속감을 느끼고 그 같은 꿀꿀이들에게 뭔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친밀한 감정을 느낀다든지 그 대부분 아이들이 좀 외동이 많거든요. 뭐 요즘에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좀 저희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것도 좀 외동이지만은 좀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 사귀어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충족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친구 아빠 하면 조금 어려운 감정도 있고 한데 뭐 어떤 꿀꿀이들은 뭐 옆에 제 딸아이가 있는데도 저한테 먼저 와서 안긴다든지 예. 저희 연서도 뭐 누구 아빠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아파트 그리고 저희 이제 육아 모임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해서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빠들끼리 맨날 애 재우고 술 먹고 하다가 운동 좀 해보자 해서 농구를 시작했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희들끼리 해서 예, 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체 창에다가 농구합니다 모이세요 이렇게 했는데 과연 오실까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오셔갖고 이 농구 동아리도 지금 17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다들 참여를 해 주시는구나. 좀 그런 게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좀 농담 조금 섞어서 아쉬운 부분은 이 아빠 육아의 날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애들이 매주 해달라고. 그리고 엄마들도 그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고 있어서 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매일 해야죠, 매일. 네. 어제 그제 저기 완주에서도 오시고 다른 데도 많이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 지나가던 그 여자 아이가 같이 계시는 이제 그 마을 활동가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네, 근데 그걸 들으신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엄마라고 부른다고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른다고 아줌마라고 아줌마라고 안 부르고 엄마라고 부른다는 거에 되게 놀라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외동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가족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사회적 가족이 되는 건 아닌가.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그리고 이 사회적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문화가 꼽히겠죠. 네, 그 다음으로 생무구. 너무 진행을 잘하시네. 올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몇 장면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이 저희도 이 미스테이 안에만 열려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도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도 이렇게 연서 아빠, 저도 이렇게 연서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연서 아빠가 이렇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빠들이 뭔가 맡아가지고 엄마랑 같이 육아에 참여하는 그 문화를 저희 미스테이에 저도 약간 이렇게 퍼지게 하고 싶어서 올해 약간 테마가 아이랑 아빠랑 함께하는 한국들을 일부러 넣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을 전 연령대를 어우를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초창기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기획을 했었고 근데 올해는 그 테마를 아빠랑 아이랑 한국틀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외부에서 오신 식송마을에 계시는 어떤 아버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체육관에서 저희가 신체 활동 아빠랑 아이랑 토요일은 아빠가 좋아라고 저희도 일부러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조금 연령대가 여기는 아마 4세인데 저희는 7, 8세. 그러니까 곧 초등학생이 되고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 가장 고학년인 형님들과 이제 갓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적응을 아직 하기 그런 약간 애매한 그 시기에 아빠들이 같이 결합하고 연대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아빠들끼리는 결합해서 아빠들끼리 뭔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돕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형제 자매 뭐 이렇게 위아래 서로 돌봐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었는데 그때 외부에서 딱 한 팀이 오셨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에 신청을 하셔서 결합을 해주셨는데 항상 일찍 오세요.
식성마을에서 그리고 저희 미스테이를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한 분이셨고 마지막에 신청을 하시는데 저랑 통화할 때 그냥 저희 미스테이 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따뜻하게 그치.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늦게 봤는데 저희 참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게 정중히 여쭤봐 주셨고 첫날 30분 일찍 오셨어요. 저희는 이제 스태프들이니까 조금 일찍 가서 준비를 하는데 저희 여기 아버님들은 바로 앞이니까 이제 시간 거의 딱 맞춰 오시거나 조금 늦게 오시거나 그랬는데 그분은 항상 일찍 오셔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미스테이를 이렇게 운동 삼아 자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이제 아이가 둘인데 이제 첫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제 둘째 아이도 오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아이가 거기는 이제 픽송마을이니까 아마 빌라 단지 그쪽에 사는 친구인데 위스테이가 약간 자기네 집, 자기네 아파트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근데 문화를 확산하는. 네, 근데 그 친구도 덕성초등학교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여기에 있는 친구들도 거의 다 덕성을 가고 또 외부에서 만나면 우리 토요일엔 아빠가 좋아 함께했던 지우야라고 이름을 말하면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결합이 돼서 지금도 사실 아빠들 몇 팀이 만나서 이렇게 돈독하게 지내는 모습을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이 뿌듯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분이 또 약간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도 느꼈던 부분인데 저희는 약간 이런 저희 안에서 되게 많은 좋은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하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조금 항상 하시는 분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때 외부에서 오신 그분이 이렇게 좋은 활동이 많은데 아빠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하셨고 제가 이제 이거를 기획한 이제 담당자로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신랑한테 좀 열심히 좀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주변 이렇게 아는 아빠분들한테 이렇게 막 부탁도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엄마들이 막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아빠들이나 아이들이 뭔가 결합해서 그게 쌓이다 보면 좋으니까 그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약간 저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진 않지만 어떤 계획된 그거를 이렇게 실행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보람되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도 좀 좋은 이런 어떻게 보면 다른 공간에 비해서 좋은 환경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잘 참여 혹은 결합 혹은 또 따뜻한 시선으로 좀 같이 관심과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문화의 힘은 대단합니다. 자연스러운 확산은 문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참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더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문화로 이제 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경제 주체로도 연대를 하고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주체로서의 우리 문성환님께서 써본 게 다 필요 없어 들으면서 야 이런 분위기였구나. 이게 제가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소속입니다.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는 주체들은 이제 우리 상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사회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경계선에 서 있는데 핵심적으로 협동상이랑 가차대 협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도 사실은 그 연속성이 있는데 또 약간 경계선에 서 있고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되게 창피했어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동이 가장 현재까지는 좀 미비한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이게 왜 어려운가 싶었더니만 지금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은 멤버십 이 좀 분명하거든요. 멤버십을 확실히 바탕을 두고 뭐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구성되는데 저희는 커뮤니티는 무슨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데 이거 딱 500세대만 보고 할 일이 아니고 이래나 저래나 정말 좀 이 근처 최소한 2000세대
좀 더 넓으면 이제 뭐 더 확장돼서 더 확장되면 사회적 경제 영역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기회들을 좀 찾으려고 가짜다 협동조합은 그 이번에 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지난 1년 내내 정말 이 가정주부들이거든요. 경력 보유 여성들이 진짜 이게 비즈니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HBM 협동조합에서 그 1년 동안 훈련을 했고 협동상에도 지금 마을기업 관련해서 이제 이게 마을기업 관련된 그 지원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협동상에 장착해서 제대로 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활동보다 보다 이게 비즈니스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업력이 좀 쌓여있고 정말 좀 장사도 할 수 있는 체력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한 1, 2년 더 이렇게 육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걸 인증받아가면서 그런 사회적 경제 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업력 쌓고 매출도 올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그래서 뭐 할 건데 에서는 결국 지역 주민들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그 비즈니스 통해서 주민들한테 그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건데 현재는 그런 이제 야무진 디자인은 돼 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기억나는 거랑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그 중간중간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멤버십 베이스로 하는 활동과 커뮤니티를까지 확장할 거냐 부분에서는 저는 어떤 거는 그 출발은 분명히 우리 500세대, 506세대의 그 멤버십에 합과하지만 우리만 잘 살려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도 오고 다른 사람들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유연성과 확장성과 그런 열린 자세가 돼야지 좋겠다 생각하고 비즈니스는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이 주변에 그런 좋은 이미지가 되면 비즈니스는 더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열린 자세로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의미 있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저희 공통된 주제들이 생겼어요. 재밌네요. 네, 이렇게 잡담회가 이래서 잡담회를 계속 해야 되나 봐요. 어쨌든 멤버십에서 시작해서 커뮤니티로 발전하고 지역의 크게는 지역사회의 범주까지 넘어가는 이런 활동들이 내년에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겠죠. 네,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계획 뭐 이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도 이 카페 얘기나 저희도 이 도서관만 생각하면 도서관도 좀 매출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매출이 눈에 보이게 잡히면 좋겠는데 이 도서관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제 또 하나의 넘어야 될 산이거든요. 이렇게 좀 매출이 나오는데도 어려운데 여기는 쏟아 붓는 거예요. 저희 철학은 또 돈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권 빌려줄 때 500원, 도서관 들어와서 나갈 때 뭐 1,000원 입장료 받고 모야 서비스 이런 거 아직도 모야 모르시는 분들 꼭 애들 데리고 오세요. 홍보 효과 너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다 매출로 계산하면 저희 엄청나지만 저희는 누구나 아무나 땡전 한 푼 없어도 지나가던 초등학생 어린이도 마구마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실은 사람 문제거든요. 네. 저희 안에 인적 자원이 키워지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가치 철학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저희는 후퇴했어요. 원래 풀타임 40시간 분이 있었는데 20시간으로 줄고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저희 그 활동가들 센터장님, 봄, 단지님, 코알라 이런 분들이 다 메꿔서 가고 있는데 이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매출이 나지 않지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매출로 엄청나게 우리 공동체에 돌아온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정말 재정계획 짤 때 여기 매출이 없지만 그게 얼마나 튼실하게 해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공감대를 쌓아가야 되고요. 그럴 때 또 많은 외부적인 펀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공간적으로도 저희가 아래 위층 이게 80평이거든요. 전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사실 카페에 약간 진출한 거 아시죠? 막 책꽂이 같은 거. 네. 저희 다음번에 책 이거 금방 넘치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에는 운동에 관한 책들 갖다 놓고 카페 가까이는 커피나 음식에 관한 책들 갖다 놓고 저기 창작소에는 놀이책들 갖다 놓고 이렇게 갈 거예요. 요즘 보니까 저는 차가 없어서 주차장을 잘 안 가보는데 요즘 보다 보니까 주차장이 또 되게 넓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로 안 다니고 다 밑으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야, 여기다가 자가대출 반납기랑 책꽂이 좀 몇 개 놓으면 뭐 이런 공간이 뭐 따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장기적인 계획,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려면 어쨌든 사람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좀 내년에 헤쳐나가야 돼. 전체적인 재정은 어려워진다고 하고 그 와중에 사람을 요구하는 데는 많고 하지만 다른 데는 매출이 있는데 우리는 매출이라는 게 없고 이런 걸 어떻게 공감대를 또 얻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저희의 과제이고 고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출이 알 되게 좋아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저는 이 심리적 거리감이 있어요. 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뭔가 배워야 될 것 같고 이랬는데 이거를 물리적 거리를 좀 좁혀보고자 열심히 계획하고 계시는 거에 좀 감동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주차장에 아까 도서 반납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이걸 종합해서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한 분만 좀 표정이 어두우세요. 아마도 이게 내년에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8월 28일에 취임하신 이사장님, 이사장님께서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 한번 더 듣겠습니다. 고민이 없을 수가 없죠. 돈도 벌어야 되고 저기도 돈 벌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위스테이밸리 사회적 협동조합이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의 정신과 또 7가지 원칙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결사체하고 사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속력, 자주적인 결사가 있으면서도 또 사업체적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동도 하고 돈도 벌어야 돼요. 근데 가치도 추구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미션인 것 같아요. 저도 협동조합을 하나 하고 있지만 12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늙어버렸어요. 네,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공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12년을 했는데도. 우리도 이제 동일한 과제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원칙을 지키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노력해 나가는 것 말고는 특별한 왕도는 없는 것 같고요. 또 7원칙 중에서 이제 지역사회 기여라고 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결국은 개방성, 아까 우리 문성환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이제 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설득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원칙을 이제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과격한 방식이 아니고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계속 확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해도 이미 밑에서는 이미 동네 애들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이웃 주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6년 뒤에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로서 활동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문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문제인데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해도 참여가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00%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목표치를 한 50% 또 그것도 높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만 잡고 가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조합을 떠받치고 있는 분들인데 그 열정과 애정에 지금 감동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낮에는 잘 없고 밤에만 이제 집에 기어 들어와서 잠을 자는 사람이라 동네 활동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반성도 좀 들고 또 오늘 이사장 얼굴 처음 봤다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더 많이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사장님을 굉장히 잘 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잘 선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참여율이 저희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만들어놨지만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평일 낮에나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걸 대표하시는 조합원으로서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참여를 열심히 다 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저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카메라 좀 없애고.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계속 공유가 되고 계속 생방송이나 중계를 통해서 다른 조합원들이 계속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도 참여를 독려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분입니다. 저희가 예고했던 시간은 1시간인데요. 네, 그래서 30분까지인데요.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거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독주쌤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활동가로 지금 여기 입주하고 모르겠어요. 활동가라는 단어가 사실 낯설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의 보람과 조합과 우리 여기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듣고 그거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결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치고 힘들고 사실 저도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몸이 되게 힘들어서 2주 넘게 계속 잠을 잤거든요. 근데 아까 독주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되게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저희 아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예전에 그 살던 동네가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었던 서울이었는데 그냥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저희 아이가 좋아했고 저도 아이를 그 도서관이라는 그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놀이처럼 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지금 사실 8살인데 6살 때부터 여기 도서관을 마침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도서관에서 정말 그러니까 매출로 눈에 수치가 안 되는 것뿐 수치화가 안 되는 것뿐이지 너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제가 자주 가니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모든 활동가가 곳곳에서 각자의 역할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나 저는 공간에 이렇게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어느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뭐 도서관이나 차착수는 그런 주관하는 어떤 그게 없지만 그래서 저는 활동가들에 대한 존중과 약간 활동가들을 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활동가들을 위한 활동을 사실 생홍동에서 하고 싶어서 올해도 저희가 이 사업 안에 그냥 스태프들을 위한 워크숍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거를 조율해 줄 수 있는 단위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중요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첫 해에 생홍동 활동을 하면서 어떤 공간을 사용할 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어떤 단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모두가 다 조합원이고 모두 공동의 공유
공간을 약간 점유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되게 놀랐고 되게 지쳤고 우리 각자는 이 공동체라는 이 사실 위스테이 저도 초창기에 신랑이 위스테이라는 공간을 가보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그런 이상적인 곳이 어디 있어? 라고 제가 사실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나? 여기 가면 모두가 다 이렇게 결합하고 조금 나보다는 함께하는 거에 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각자의 각자의 개인의 온도차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첫 해에 저도 되게 조금 약간 이렇게 띵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활동을 하면 할수록 활동가들끼리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를 갈등조정위원회 저희 있잖아요. 존중의 약속이라고. 근데 그거를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저는 이게 모두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는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전에도 그런 일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하고 싶고 각각 지금 단위에 저희 여기 많은 단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단위에서 서로 약간 공간 싸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개인적으로 있고, 막 카페 글도 되게 날석에 올라오잖아요. 그런 글들을 보면 되게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활동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저는 내년에는 꼭 저희 조합을 대표하는 분들이 중심에 서서 그거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지쳐서 나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했어요. 알게 모르게 이사가는 분들도 계셨고 그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사가는지는 사실 직접적으로 듣진 않았지만 이제 건너서 알게 됐을 때 이런 문제로 이사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개인적으로 했었고 그게 이제 또 그분은 이제 이사 가시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어떤 소외나 어떻게 보면 좀 같이 결합하기 힘든 그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가장 쉽게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게 사실 예술이라고 문화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생문공을 사실 2년 동안 이렇게 함께 계속 같이 결합하자고 계속 저는 주변에 이렇게 막 제안을 하고 부탁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해서 활동가들끼리 혹은 입주민들끼리 서로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까 덕주쌤이 말씀해 주신 거를 이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울컥울컥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됐습니다. 저희 덕주쌤이 한 번 더 손을 들어주셔가지고요. 확실히 뇌 근육이 발달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히 누구나 다 그렇지만 특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소진 문제, 이렇게 이타적인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소진되는 거를 어떻게 소진이 아니라 여기서 성장하고 충전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느냐 이런 게 우리 모두의 좀 과제인 것 같고요. 그럴 때 역시 또 도서관이 충전소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하드웨어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저희 상임 이사님이 하는 이런 독서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이런 게 어쨌든 그런 서로 힘을 받아야 되는 게 저희들의 좀 장기적인 뭔가 공급받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 소진을 막으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이사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걸 아마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초등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저희 도서관에 오면 모야에서 모야 약속을 하거든요. 오늘 모야 확실하게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맞아요. 이런 약속을 한 세대들이 체육관을 이용할 때는 어떤 약속이 우리가 필요한지 창작소에 쓰고 간 뒷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어느 날 갑자기
막 위협적으로 규칙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너무 그래도 성숙하고 발전해서 카페에 핸드폰 놓고 자리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택배를 물건 집 밖에 놔둬도 되는 사회가 현재 돼 있잖아요. 그래도 없어지는 데는 있고 누가 집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그 문화를 바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의 패턴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반복적인 지속적인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해가면서 그래서 충전을 받으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활동가분들을 잘 키울 수 있게 저는 교육비 같은 것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에서 사서 채용이 아니라 안에 계신 활동가들 중에 사서 라이센스도 구비해서 대외적으로 더 그러면 그런 조건이 만족되면 더 많은 또 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서로를 지원하고 투자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네. 모여가 확실히 인식되는. 네, 모야를 강행시켜주십니다. 네, 저희가 뭘 할지 앞으로 뭘 하면 더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저희는 위세별의 사회적협동조합이기도 하죠. 가운데 있는 이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 혹은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다 같이 뭔가 살아보자 라는 관계로서 혹은 인적 관계로서의 확장을 본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향후에 앞으로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앞으로 1분이 남았는데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성함을 다시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인 성함과 혹은 별명 있으시면 별명까지 말씀해 주시고 활동하시는 거 얘기하시고 끝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운영소위원회의 활동가 전민섭입니다. 네, 저는 동네 카페 활동가 정은숙이고요. 아까 교육비 말씀을 딱 제가 마음에 와닿은 게 제가 작년 12월에 딱 1년 전에 그런 어떤 권태기가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제 카페를 간둘까 말까 막 되게 고민 많은 순간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카페에서 백을 하다가 우유를 이제 스티밍을 하는데 이게 원래 잘 안 나왔는데 그날 주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나오는 거여서 이거는 많이 하면 느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작년 11월부터 이제 우유 스티밍 연습을 혼자 이제 멸근으로 한 박스씩 사다가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저는 이제 맞아. 약간 꽂혔어요. 그래서 저 연습을 제 사비를 다 투자해가지고 우유를 몇 박스씩 써가면서 해서 지금은 연습이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바로 잘 나와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그 교육비 얘기가 참 많아. 우유값 어쩔 건데. 네, 저는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밤하늘 서미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꿀꿀이 아빠 육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박태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협동상에 고민 많으셔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겉에서 봤을 때는 한 가게처럼 좀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판도 나눠져 있고 중간에 우수관이 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게 규모가 큰데 사실 중간에 랩핑 때문에 작아 보여요. 나눠져 보이고. 그래서 최소한 가운데 있는 랩핑이라도 떼시면 혹시 어떨까.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도 이게 그냥 한 가게구나 그리고 어떤 상품을 파는구나 조금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이게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요. 네, 저는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경환입니다. 앞으로 우리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돌보미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별명은 항아리라고 하고 박영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시간이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활동을 직접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행이 아주 뭐. 네, 동네 책방 도서관 팀
열린 도서관 이덕주입니다. 뭐야. 네, 동네 체육관 운영팀의 이우연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얘기를 한 자리에서 듣기는 처음인데요. 너무 좋은 의견이랑 또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문성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박수로 이 집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